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공장장이 계속해서 우려하던 코어 지지층. 이 내용을 청와대 내부에서도 매우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영 의원과 박현광 기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 이재명 대통령도 SOS를 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좋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또 현실입니다.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이게 잘하기 경쟁으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상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상당히 불안 요소가 많아요.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불안해요. 불안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불안하구나.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 그렇지. 네. 네 남의 얘기. 이야기. 남의 약점이 자기 장점이 안 돼요. 그렇지. 남의 약점을 계속 이야기해요 지금. 어. 근데 그게 자기 장점이 안 돼요. 내 장점을 얘기해라. 네. 자기 장점을 이야기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끌고 갈 아젠다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남의 약점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절대 좋습니다.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출마자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 출마하지 않는 국회의원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공천 받으려면 어디에 줄 서야 되냐 이 분위기 있잖아요, 솔직히. 촉이 빠르죠. 촉이 정말. 저봐. 네. 에이구. 누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할 것인가? 누가 진짜 비전을 제시하는가? 이거 아닌 건 맞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저희 당의 당헌 당규에는 국회의원들은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옆에 병풍 쓰고 왜냐하면 당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다 줄서기 해버리면 당 영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 선거만큼은 국회의원들이 못해. 개입하면 안 되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규정이 있어요. 안 돼.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돼요. 이것도. 근데 개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관여. 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개입이에요? 그 선대위 같은 걸 구성하거나 예를 들어서 캠프를 구성할 때 캠프에 참여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캠프 참여는 안 돼. 예. 그런데 알게 모르게 또 해요. 그런 것도 문제죠, 사실은. 네, 줄서기 차원에서 보험 들기 차원에서 또 하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당을 제대로 바꿀 거냐, 그리고 누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거냐, 그렇지. 컨텐츠 중심으로 가는 게 맞죠. 누가 다음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거냐, 예를 들면 그게 사실은 이제 본질이고 핵심이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일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급하신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왜냐하면 큰 선거가 없는 1년 10달이 지금 우리 앞에 나와 맞습니다. 총선 때까지. 예. 제가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국정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때 뭔가를 해야 돼요. 네네네. 총선 앞에 뭐가 안 돼. 대선 앞에도 뭐가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인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당에서 뭔가 뒷받침해주고 그렇죠. 집권 여당이 책임을 잘 발현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조바심 내고 어떡하지 하실 거예요. 아니, 너무 그렇겠죠. 그걸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가 민주당의 관건입니다. 그걸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뭐 예를 들어 3명이 경쟁해. 근데 어떤 한쪽에 내가 줄 섰어. 그러면 공천에 유리한 건 맞아요? 이때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죠. 맞아. 근데 유리해요, 근데 공천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여왔죠. 유리하구나. 아무래도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래? 그렇겠지. 그런 게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현실적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 내 얘기를 해라. 그렇죠. 그럼 앞으로 남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는 무조건 그냥 제거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됐죠? 네. 그게 굉장히 심플한 기준점이 되겠네. 내 얘기를 해라. 남 얘기하는 자 제거다. 예. 됐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의원님. 저는 뭐 당대표 출마는 리더들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당의 수준은 당원들의 민주의식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어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려면은 우리의 리더가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느냐, 국민들의 삶을 얼만큼 책임감 있게 변화시키려고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발을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 정말 말만 하는 건지 실천을 하는 건지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해서 말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리더를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제 대통령님들이 얘기했듯이 민주당 안에 단단함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개혁 진보 민주 진영의 연대와 신뢰를 높이고 더 크게는 중도와 외연 전략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이들을 뽑아달라. 네. 그래야지 이재명 정부도 생각하고 민주정부의 재집권도 가능하고 재집권 가야 돼. 그다음에 내란을 극복했던 국민들한테 정말 정치가 제대로 답하는 겁니다. 네. 다시 실망을 주거나 분노를 하게 하거나 안 돼.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이런 일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요 여전히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 그게 어떻게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네. 거국적으로 예.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회동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무수석이 또 브리핑을 통해서 알렸는데요. 그 부분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검찰개혁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이고 이것이 잘 추진돼야만 향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나 또는 검찰에 의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라는 데는 공감을 했습니다. 국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하고 개혁인 만큼 어떤 속도감 있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로 인해서 중간에 국민에게 피해나 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꼼꼼히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우리 네. 의원님이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는 개혁이잖아요. 10월 2일. 예, 10월 중수청 출범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소법 개정사항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피해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세요. 즉 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개혁의 칼날은 제대로 갈고 가라. 그런데 이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정말 정부가 꼼꼼하게 잘해야 된다. 두 가지 모두를 잘해야 된다라는 주문이신 거예요. 이게 워낙에 지금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네. 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 걱정했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꼼꼼하게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할까를 걱정했는데 네. 그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을 내고 실행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올 거라고 예상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율사 출신이고 불경에서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미완으로 남겼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사실 좀 많이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혹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 나눠봤죠. 많이.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지금 착각 아닌 착오가 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은 어디까지였냐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의 과제는 첫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어요. 수사권 조정. 그게 1차적인 과제였어요. 네. 그래서 그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검찰을 조정해내는 게 집권 1, 2, 3년 차 했던 일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일종의 난동이 피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검찰 개혁의 과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초기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적 공론을 모아내지 못했고 마무리를 짓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네. 열망 또는 아쉬움, 기대 이런 게 크겠군요. 제일 크죠.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의 칼날은 더욱더 확실하게 서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혹시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 하실 말씀? 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속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라, 부작용 없도록 하라. 굉장히 원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이거를 또 해석을 해서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검찰의 폐해를 국민들을 위한 검찰로 바꾸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해 아무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저도 굉장히 강하게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다 감당하면서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윤건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10월 달에 형소법 개정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지금 2달 동안 제가 걱정한다는 거 그거예요. 또 당내 당권 투쟁이나 아니면은 전당대회들이 각 당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쏠려가지고 이 시기를 허투루 보낼다가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걸 책임 있게 좀 원내에서도 주도해서 잘 준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행령부터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으로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검찰 개혁을 10월 달까지 형소법 개정을 뭐 되네 안 되네 미루자 이런 논의는 할 필요가 없이 예. 그 시간을 소중하게 네. 준비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회동 관련해서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그 부실 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에서 지금 열렸고 오늘은 또 현장에도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네. 그 상황을 잠깐만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제가- 윤건영 의원님이 거기 지금 함께하고 네. 계시거든요. 예. 간사로서 오늘 갔다 왔는데요. 못 갈 줄 알았어요. 그 앞에 네. 그 집회 시위하시는 아, 분들이 네네. 많아서 그런데 경찰이 병력을 동원해서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투표지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나왔죠. 아 확인을 하셨어요? 네네네. 네. 제가 뭐 사진도 찍어오고 아. 영상 찍어 왔는데 네. 우선 첫 번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정선거론자들이 많을 걸로는 예상을 했죠.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구호 중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구호. 특검을 못 믿겠다. 한미 공조 수사를 하자. 뭐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은 무죄다. 계엄은 정당하다. 뭐야? 이게 그 초기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다 변질됐네. 없어지고 변질돼 버린 게 변질이 맞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돼 있어요. 예. 뭐 각설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투표지가 있는 곳에 들어가 봤더니 선관위 담당자 말로는 투표지를 애초에 두고 나왔던 그대로 있더라. 훼손된 거 없더라. 네. 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는 그 투표지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제대로 뭐 수검표가 됐든 뭐가 네. 됐든 제대로 해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네. 정돈을 하는 게 맞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현실화 되겠는데요? 해보자는 건데 가끔 이제 보면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좀 뭐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설득하고 해서라도 네. 그렇게 끌고 가야죠. 예. 근데 좀 열받는 게 국정조사 특히 사회자가 윤상현이야. 네. 그거는 조금 내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아, 않더라고요. 오늘 그 현장에 네, 쉽지 지난번에 않아. 그 체육단체 직원들 사무실 진입 끝까지 막았던 그 여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성이 또 등장했어요. 네. 근데 경찰이 이 여성 특정해가지고 출석을 요구했죠. 요구를 했는데 그 왜 오늘 그냥 놔두는지가 조금 이해가 아니, 안 오늘도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경찰이 마지막 순간에 분리를 시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체육 진행자께서 윤상현 의원 이야기했는데 못마땅하죠. 네. 짜증도 나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오늘 윤상현 위원장이 앞장섰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했을 수도 그런가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저희 민주당 제가 지금 저희 당 대표인데 제가 가서 막 가자 그러면 오늘 가서 윤건영 쌍놈이다라는 말 욕밖에 안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다. 소중하다. 윤상현 소중하다. 그건 너무한 거 같고 거기까진 가지 마. 그까지 가지 마시고요. 1년 지나고 다 잊었네. 아이 농담이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했는데 이제는 조금은 화학 국면, 그렇죠. 수습 국면으로 좀 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약간 좀 변화가 보인다 이거죠. 앞에 문자 대신에 최자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렇죠. 앞에 그 문자는 확실하게 지금 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근데 괜찮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공직자도 아니고 내가 망가진다고 해서 나라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네. 저는 뭐 괜찮은데.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한번 보러 가시죠 뭐.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많이 봤어. 네. 근데 왜 나는 반명이야? 나는 그게 진짜 난 미치겠어. 난 문재인 대통령을 실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살면서. 예. 이재명 대통령 많이 봤어. 심지어 방송에서 얼마나 길게 많이 봐. 그렇죠. 반명이야 내가. 안 그래, 안 맞습니다. 그래. 네.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 오늘 브리핑했고 그 이전에도 보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뭐 그 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대변인 강유정. 강유정이 생각나. 강유정 대변인이 매부쇼 나와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좀 그 뭐라 그럴까 메시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니, 나는 청와대 참모들이 요 정도까지는 메시지를 좀 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 붙이면 되거든. 멸칭 쓰지 맙시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을 판다는 사람들, 이름 파는 세력들은 절대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게 어렵나?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못 가고 있죠. 지금 참모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되게 조심하면서 좀 댓글 많이 달리지만 그냥 모두의 문제인 것처럼 양쪽이 다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지지율이 반등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외연 확장 해봐야 지지율이 안 올라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호남에 진짜 대규모 투자 반도체 AI 시대 이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지율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하는데 만약에 별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곤혹스럽죠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교수님 뭐 추가 말씀 해주시죠. 우리 저 장윤수 기자님이 약간 지금 그 기대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길을 좀 잃었습니다. 조금 얘기를 다듬어 보면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그 두 분이 만나는 모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면 굉장히 우리 범민주진보진의 축제와 같은 날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다면 정말 보기 좋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제가 되지 못하는 현실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아까 제가 했던 얘기는 규범적 차원이에요. 규범적으로 두 분이 명확하게 한 것은 뭐냐? 더 이상 가짜뉴스나 멸칭 쓰지 말자. 이건 명확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규범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어달리기도 인정했고. 예, 이해했어요.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두 분이 똑같이 우리 보는 앞에서 인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어달리기 또는 증축론 동의하잖아요. 동의했죠. 그리고 또 가능하면 좀 구조적으로 좀 넓히는 것도 동의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동의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일부터 지금 이 싸움이 건강하게 흐를 것인가, 경합적 경쟁으로 할 것이냐, 여전히 적대적인 경쟁이 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우선 그것과 관련해서는 구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담론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 분석하는 친구한테 의뢰해서 물어본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는 민주당 내에 예를 들면 진보와 보수 또는 약간의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세력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담론은. 다시 말하면 이 담론에는 우파들도 많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주당 내의 이 갈등 상황에 이때다 장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여기서 이런 식의 싸움 방식을 벌인다는 것은 장사 판 뒤집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저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저는 그런 지금 멸칭이나 가짜뉴스나 또는 민주당 내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장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거기에 대응하지 말자. 당분간 어떤 경우에 좀 심해도 당분간은 직접적 대응은 무시하자. 그것이 오늘 두 분의 만남에 대한 우리 범민주 진보 진영의 최소한의 노력이지 않을까? 나는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견뎌보자. 우리 이현 과장님께서 우리 댓글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들 의견 한번 좀 소개해줘 보면 네. 지금 시청자들의 정서가 어떤지 이게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화자 좋다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장안중학교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여사님이 MBC를 좌파 방송이라고 하면서 광주광역시 여행한다고 하니 빨갱이 도시엔 왜 여행하냐고 하네요. 그 여사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아이고, 보내주셨습니다. 걱정입니다. 진짜. 네, 보스형님 TV님 천연 사이다 방송 장인수 기자 저널리스트 많이 봐주세요. 아이고, 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순돌이님 이제와 문재인 대통령님 만난 게 지지율 떨어져하는 쇼 같은 마음이면서도 두 분이 한 자리에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울컥하네요. 저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네. 보스형님 TV님 어떤 모질이가 우리들 달래주기 만남이라고 비하하니까 당신과 대통령이 욕먹는다 생각 좀 하고 방송하길. 네. 네. IYJ2110님. 네. 큰 돈 보내주셨네. 네. 1만 이렇게 보내주신 건 네. 일만 하라는 거 아니야? 아, 저거 그건데 맞잖아. 10,000원을 숫자를 만을 쓰고 네. 슈퍼챗 30만 원을 보내셨어. 그게 무슨 뜻이야? 일만 하라는 거 아니야? 장윤수 기자님 맞아요? 제 해석이 그런 것 같아요. 박신이가 이렇게 센스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 왜 그래? 아, 댓글이 너무 철학적입니다. 저 멋있다. 네. MS킴 222님. 두 대통령의 만남은 잘된 일이지만 여전히 이동형 유튜브에서 김어준 비판은 강퇴시키고 이재명 비판은 존치한다며 점점. 딴지 게시판 김어준 대표 책임이라고. 홍사훈 기자가 정민철에게 말 조심하라고 압박 문자 보내고 유시민은 대통령이 준 선물 언박싱한 걸 욕보이고 적대의 감정선이 넘은 듯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양아치 젤리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외연확장 얘기하네. 42% 정도로는 부족한가 봐. 30% 초반 레임덕 근처까지 가야 정신 차릴 건가? 밥 한 번 먹는 게 대수야? 임명한 꼬라지들이 리박 그 자체인 놈들 뿐인데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굿모닝님. 문프 퍼컬은 청와대. 오랜만에 청와대 속 문프를 봐서 반가웠어요. 그것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는 쇼였어요. 문프 말씀은 선명한데 현직 대통령의 발언은 여전히 해석을 필요로 하네요. 네, 박종수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질러문님께서 만남 이전에 선행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문제 있는 인사들 최소한이라도 정리 먼저 하고 만났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것 없이는 그냥 쇼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외그 하나님, 민주당 가치관과 맞지 않는 외연확장의 뿔난 마당에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할지언정 또다시 끊임없는 외연확장이라는 말을 꺼낸 것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상처 봉합에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런 의견이 있죠. 네. AHNBD님, 오히려 문자 빼고 CO자를 붙여서 엑스털레유라고 더 멋같이 바꿔 부르던데 바뀌긴 크크크. 네, 하고 보내주셨고요. 진짜로 고행이님, 이동영 손절하고 유이재명 손절하고 이현주 민주당에서 제명하면 그때 믿어보겠음.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은 두리뭉실한 메시지였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겠음. 촉법 평론가들이나 리트윗하지 말기를. 네. 저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민철 뭐 리트윗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감정들을 더 이렇게 자극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어느 이제 두 분의 회동에 진정한 의미를 살리려면 대통령이 한쪽으로 편들어주는 그런 인상들을 안 받게 해야 돼요. 네.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포인트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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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수님, 네, 네, 박종수님 네. 보내주셨고요.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네. 네. 외그 아래 조금 내려주세요. 네. 네. 네, 형청님, 이낙연은 지지를 잃은 뒤 끝내 회복하지 못했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보다 나았으면 서로를 위해서도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박박디라라님,
역사를 보면 안다. 이현주를 보면 광해군 시대의 김계시가 생각나고 김민석과 송영기를 보면 송시열과 정철이 보인다. 백성이 추대한 재상을 환관들이 흔들고 여론에 취해 자아자찬하면서 오만을 떨고 지방선거에 졌는데 재상을 탓한다. 백성이 두려운 왕이 답답해서 존경받던 상황을 궁궐로 불러온 느낌이다. 네. 대단한 문장이네요. 네. 네. 닉네임만 조금 더 진중하셨으면. 네, 어제부터. 네, 보스형님 TV님. 우리가 먼저 욕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비난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똑같이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운한 게 그들과 똑같이 본다는 게 서운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진짜로 고행이님. 쇼하지 말고 최동석이나 좀 잘라라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만고님. 제가 뭐랬어요. 대충 넘긴다고 했죠. 문프가 누구한테 화내는 분입니까? 전임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 이 난리가 났는데 외연확장 어쩌고가 할 말이냐고요. 집안 싸움 나서 집구석 망하기 직전인데 이웃 사람 데려와서 뭐 할 거냐고요. 청와대 말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냐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누나겨울님. 다 필요 없고 민주진영의 진정한 통합, 재집권 원하면 유시민, 김어준 죽어라고 욕하는 이동영, 민주당 의원들 제대로 퇴출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99% 국짐과 민주당이 한편으로 유시민, 김어준 죽이려 상황 안 바뀝니다. 멸칭 안 쓰고 악마화시키는 건 괜찮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KJOG원씨님. 보여주기식 정치 달래기용 눈 가리고 아옹 진정성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용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무 개입도 노골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왼쪽에 조금 더 네. 누누 보리맘님. 여직 처맞다가 겨우 화내기 시작했는데 다시 처맞기만 하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피나고 아프다고요? 네, 라고 말씀 주셨고요. 긴축재정휴리님. 유 작가님 책 유럽도시 기행 3가 나왔습니다. 작가가 책 판다고 욕하는 모질이들이 많았지만 나오자마자 교보에서 실시간 1등 먹는 중 내가 1등 먹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쁜 감정이 드는 건 온 세상 만물이 유 작가님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나처럼 유 작가님을 응원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돼서일까요? 그게 뭐든 유럽도시 기행 3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박구영 최고. 네. 거기 갑자기 박구영 유시민 신나게 얘기하다가 박구영. 알겠습니다. 네. 자기 안 나와서 서운한 거지. 아니야. 박시영 최고. 그렇지. 한번 하고 넘어가야지. 재밌게. 예, 좋은데이님. 대통령이 대통합 액션을 취해서 필드에선 비판글 하나만 써도 여전히 조롱과 혐의의 댓글이 무수히 달립니다. 저 우측에 보인.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 혐오 엑셀레이터 정치인들부터 몰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배옹기님. 이 대통령은 문 대통령 만나서 화합을 논하는데 이현주는 문어개인이라 해도 아무런 대응도 없는 모습이 진정성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저런 댓글들이 있고요. 자, 좀 진행하면서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소개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인사에 대한 분노가 진짜 많이 좀 차 있으신 것 같아요. 후속 조치가 약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비판의 초점이 모아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액션이 있어야죠. 그래야 진정성이 확보되는 거죠.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김민석 총리가 취임하고서 제일 먼저 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행정부처 내에 있는 내란 세력들 뿌리 뽑겠다라고 해서 행정부 안에서 이제 내란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승진에도 불이익 주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자발적으로 제출해서 포렌식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서 내란 세력을 행정부 내에서부터 걸러내겠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내란 인사로 의심받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기용되는 걸 보다 보니까 네, 분노들이 많이 차오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약간 좀 첨언을 하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특히 이제 그 호남에서도 각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에게 여전히 아쉬운 얘기를 하라고 하면 딱 한 가지 호남에서 그 얘기예요. 우리한테 왜 동의나 최소한의 통보도 없이 그 내란의 주범들을 용서했는가?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가? 전두환, 노태우. 그렇지. 그러니까 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권한은 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권한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그래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에 대한 용서는 저는 최소한 국민적 동의는 아니더라도 그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들한테 뭐 반명이니 뭐하냐 욕 좀 하는 건 견딜 수 있는데 그건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걸 봉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 문책을 해야 할 사람들은 정확히 문책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부 인사들 중에서 그 부분은 있어야 할 것 같고, 뭐 이동영 씨나 뭐 몇 분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팔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입단속 시켜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 지난 계엄 국면 내란 탄핵 과정에서 함께했던 우군들이죠. 네. 진보 진영 인사들도 기용해야 돼요. 우측만 넓힐 게 아니라. 네.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대통령이 외연확장이라는 게 의미가 와닿지, 중도층만을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거를 지금 쉽게 동의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보고, 당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이제 장인수 기자 말한 대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되게 일단은 기분이 좋은 날이고 이게 하나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봐요. 그런 의미에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까 이제 멸칭 그 부분도 이야기했고 하지 말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달리기 의미 있다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좁혀졌고요. 실제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게 부풀린 세력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후에 좀 지켜보자.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근데 오늘 김민석 총리 이제 전당대회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이제 그 국면으로 들어간 건데 이제 전 총리가 됐죠. 오늘 한석수 총리가 임명이 됐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혁신당과 통합 거부감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면서 통합연대 그런 정신들을 이야기 자꾸 하니까 일각에서 뭐 송영길은 적통이냐 막 이렇게 또 시비도 걸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김민수 총리 이야기인데, 혁신당과 통합 거부감이 상당하다 이 표현을 썼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혁신당과 통합에 대해서 난 반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통합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하다 이 얘기는 정치인이 저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상당하다 이렇게 하면 또 저 얘기가 일리가 있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나 저 이야기는 뭐냐면 당원과 지지층 내에서 거부감이 상당하다라고 받아들여. 그냥 볼 때는. 저 말만 들으면 내가 거부감이 있어. 아니 의원들이 거부감이 좀 있어. 쉽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 이 얘기는 마치 들으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거부감이 상당해서 쉽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김인석 총리 여론조사 안 보십니까? 여론조사 보면요, 조국혁신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나와 있어. 네. 최근에도 제가 본 기억에 뭐 찬성이 예를 들면 한 50%, 반대 3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과거에는 60 몇 대 뭐 30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70%가 됐, 70%가 됐. 70%까지 됐지. 그러니까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자기 주관에 빠질 게 아니라.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안 하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 해법을 제시해야 돼. 나중에 총선 그쵸. 승리 방안에 대해서 명확히 김민석식 해법을 내야 돼. 20, 30대를 우군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설득력 있는 논리가 나와줘야 돼. 저는 그 주문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 이런 논쟁이 하는 거는 필요한데, 제발 레피셜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건강해져 대화가.